새벽 4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유리 외벽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 그리고 활주로에 줄지어 서 있는 비행기들의 실루엣. 그 모든 것이 정유진에게는 낯설면서도 설레는 풍경이었습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승무원 모자를 꼭 맞게 조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입사 후 처음으로 국제선 비행을 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국내선에서 6개월간의 근무를 마치고 드디어 맞이한 국제선 데뷔.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다른 한편에서는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유진 승무원, 괜찮아요? 얼굴이 하얗게 되었는데 수석 승무원 김민지가 탈의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물었습니다. 민지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유진에게는 든든한 선배이자 약간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첫 국제선이라 그런지 조금 긴장되네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국내선에서도 충분히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다만, 민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다만 뭐가요? 너무 착하기만 한 것이 걱정이에요. 승객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규정대로만 하면 돼요. 특히 국제선은 더 복잡하니까. 유진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충고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기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종종 너무 순하다, 너무 승객 말에 잘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본성이었고 승무원이 되기로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탈의실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민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아이 너무 착해서 걱정이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KE951편 보딩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게이트에서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국제선 비행이라는 설렘에 그녀의 미소는 평소보다 더 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무표정하게 지나갔지만 가끔 미소로 화답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진은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게이트에 다가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에 단정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손에는 낡은 보스턴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탑승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핸드백을 뒤적이다가 탑승권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가씨. 유진은 탑승권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말순 할머님, 17A 좌석이십니다. 두바이 처음 방문하시나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니, 3번째야. 우리 손녀가 거기 살거든. 결혼해서 살아. 이번에 증손자를 보러 가는 길이에요. 유진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증손자분이시군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말순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웃음이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정유진입니다, 할머님. 유진 아가씨. 우리 손녀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네. 몇 살이에요? 26입니다, 할머님. 우리 민지도 29이야. 너무 똑똑해서 두바이 큰 회사에 취직했어. 그래서 거기서 남편도 만났지. 유진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승객들과 달리 말순 할머니는 마치 오랜 이웃처럼 친근했습니다. 할머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17A 좌석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아가씨. 유진은 할머니의 보스턴백을 들어 도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할머니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니 기꺼이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 가방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우세요? 아, 우리 민지한테 줄 선물이에요. 그리고 증손자 태어난 기념으로 특별히 준비한 것도 있고, 유진은 할머니를 좌석까지 안내하고 보스턴백을 머리 위 수납 공간에 넣어드렸습니다. 편안한 비행 되세요, 할머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말순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아가씨. 우리 민지랑 정말 닮았어. 똑같이 친절하고. 유진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승객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국제선 첫 비행이 좋은 기운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승객이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객실을 둘러보며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8시간의 장거리 비행, 처음인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정승무원, 모든 준비 완료됐나요? 수석 승무원 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수석님. 모든 승객 탑승 완료했고 안전벨트 착용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착석해서 이륙 준비하세요. 유진은 자신의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이미 이륙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유진 아가씨. 급박한 목소리가 객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좌석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륙 직전에 승객이 일어나는 것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급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승무원,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님, 지금은 자리에 앉으셔야 해요. 비행기가 곧 이륙합니다. 말순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내 가방이 없어졌어. 네, 아까 제가 머리 위 수납 공간에 넣어드렸는데요. 유진은 위쪽 수납 공간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승객의 캐리어만 있을 뿐 말순 할머니의 보스턴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할머니의 눈에 급격히 불안감이 번졌습니다. 아가씨, 그 가방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들었어요. 우리 증손자에게 줄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돌반지가 있어요. 꼭 찾아야 해요. 유진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님의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수납함에 넣었는데.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이륙 3분 전이에요. 승무원은 전원 착석해야 해요. 하지만 할머님의 중요한 물건이. 민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승무원, 규정이 뭔지 알잖아요. 이륙 직전에는 어떤 이유로든 객실 이동이 금지돼요. 이륙 후에 찾아드리면 돼요. 할머니가 유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그 가방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증손자에게 꼭 전해야 하는 거예요. 유진은 할머니의 눈빛과 민지의 엄격한 표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당연히 이륙 후에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승무원이 되기로 한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그녀의 소명이었습니다. 수석님,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빠르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유진 승무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륙 지연되면 당신 책임이에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객실을 빠르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수납 공간을 열어보고 좌석 밑도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의 의아한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조종실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객실 승무원, 무슨 일입니까?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민지가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장님. 잠시 상황이 있습니다. 2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지는 유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2분 안에 자리로 돌아오세요. 아니면 정말 큰일 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해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객실 전체를 훑어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35번 좌석 근처 수납 공간에서 낡은 보스턴백의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다른 승객의 캐리어에 눌려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유진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님, 여기 있어요. 다른 수납 공간에 실수로 들어갔나 봐요. 말순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받아들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이걸 잃어버렸으면 난 정말.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진은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님. 이제 찾았으니 안심하세요. 가방은 제가 여기 좌석 밑에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가방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서 유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민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정승무원, 이륙이 8분 지연됐어요. 유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승객을 도왔다는 만족감과 규정을 어겼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안도한 표정을 떠올리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공항을 바라보며 이 작은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승객들이 모두 하기하고 객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객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첫 국제선 비행, 이륙 지연 사고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수석 승무원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정승무원, 최미라 사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세요. 유진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최미라 사장은 항공사의 중동 지역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은 유진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 있었던 차가운 인상의 여성, 유진은 그녀를 탑승 시 잠깐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바로요.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유니폼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VIP 라운지로 들어서자 최미라 사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정유진 승무원이죠? 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미라는 유진을 잠시 바라보더니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오늘 이륙 지연에 대해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승객의 분실물을 찾아드리느라. 규정을 알고 있나요?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어겼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간절해 보이셨고 그 가방에는 정말 중요한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정유진 씨, 최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규정은 생명과도 같아요. 특히 이륙과 착륙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그렇죠. 당신이 규정을 어긴 건 당신 하나지만 그로 인한 지연은 비행기에 탄 모든 승객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우리 항공사의 이미지에도요.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씨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친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사의 신뢰와 안전, 효율성에 관한 문제죠. 최미라는 서류 한 장을 유진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해고 통지서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결정됐어요. 우리 회사는 규정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업계에 맞지 않아요. 유진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비행에서 해고라니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짐을 챙겨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가세요. 항공권은 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유진은 멍하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첫 국제선 비행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가 내린 결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말순 할머니의 안도하는 표정, 그 감사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직자였습니다. 호텔 복도를 걷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아가씨. 돌아보니 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의 옆에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머니가 말했던 손녀 민지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말순 할머니는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내가 알아봤어. 당신이 나 때문에 해고됐다면서? 유진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했지만 항공사 커뮤니티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아, 그건 괜찮아요, 할머님. 제가 규정을 어긴 거니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렇게까지 안 했어야 했는데. 유진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할머님 가방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셔서. 말순 할머니 옆에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라고 합니다. 할머니의 손녀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가져오신 건 우리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돌반지였어요. 증손자에게 처음 선물로 주시려고.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소중한 가족 유물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하지만 당신이 직장을 잃으셨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책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급했다고. 이 늙은이 때문에 젊은이가 직장을 잃다니. 유진은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규정을 지켰어야 했을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가치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화려한 밤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첫 국제선 비행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승무원 유니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유니폼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수석 승무원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짐 다 쌌어요? 네, 거의 다 됐습니다. 민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첫 국제선에서 해고되는 일도요? 민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사실 내가 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당신이 규정을 어긴 건 맞지만 그 상황에서는 유진은 민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석님.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후회는 없어요. 그건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물론 말순 할머니를 도운 것은 후회하지 않았지만 직업을 잃은 현실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최 사장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규정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죠. 당신이 한 일이 개인적으로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진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로비에서 뵐게요. 민지가 나간 후 유진은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짧았던 두바이에서의 시간. 그녀는 창문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도시였지만 그녀에게는 쓴 기억만 남겨주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모두 챙기고 방을 나서려는 순간 데스크 위에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문 밑으로 밀어넣은 듯 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유진 승무원에게 나는 내가 맞았다고 생각해. 규정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같은 하늘을 날게 되길 바랄게. 민지.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은 위로였지만 그 순간 필요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유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 그녀는 첫 국제선 비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실직자가 되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어제부터 꺼놓았던 터라 수많은 알림이 울렸습니다. 부모님의 전화, 친구들의 메시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으로 흐르는 두바이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에서의 짧은 경험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대부분 꺼놓은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어색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매일 공항으로 출근하던 일상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이 질문이 유진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아마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업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른 항공사에 지원할까 생각도 했지만 첫 국제선에서 해고된 이력이 어떻게 비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전원을 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유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유진 씨 맞으신가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외국인 특유의 억양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한지훈이라고 합니다. 유진은 이름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이말순 할머니? 네, 맞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손자입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세요. 유진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생각하면 여전히 따뜻한 기억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잃은 것들도 떠올랐습니다. 할머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유진 씨, 사실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유진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네.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소속 기장입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자가 항공사 기장이라니 이 우연이 놀라웠습니다. 할머니께서 유진 씨 이야기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보셨다뇨? 네, 그날 비행기 CCTV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유진 씨가 어떻게 할머니를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고되셨는지 모두 봤습니다. 유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 낯선 사람이 그것을 봤다는 사실이 어색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승무원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규정도 중요하지만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승무원이요. 저희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유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는 유진 씨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두바이 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유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두바이. 불과 일주일 전 그녀에게 쓴 기억만 남겨준 그 도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은 낯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까지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유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제안이 진짜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해고당했는데 이제는 더 큰 항공사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두바이로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가족, 친구, 익숙한 환경을 모두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유진은 서랍을 열어 민지가 남긴 쪽지를 꺼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같은 하늘을 날게 되길 바랄게. 그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항공사지만 다시 하늘로 돌아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유진은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의 집에서만 지내던 그녀가 처음으로
외출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제안받은 게 있어요. 어머니는 포크를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제안?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바이, 어떻게 그런 제안을 받게 된 거야? 유진은 천천히 이말순 할머니와 그녀의 손자 한지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방을 찾아주고 해고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과정을 모두.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유진은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두바이는 너무 멀고 모든 게 낯설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은 제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넌 실패한 게 아니야. 넌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돌아온 거고. 하지만 해고당했잖아요. 그건 단지 한 회사의 결정일 뿐이야. 내가 한 행동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 유진은 어머니의 말에 조금 위안을 느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는 걸 원하세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딸이 멀리 가는 건 싫지.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내 결정이야. 난 그저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용서받는 게 아니라 믿는 대가를 받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가 규정을 어겨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게 아니야. 너는 그저 사람을 믿었고 이제 그 믿음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이말순 할머니를 도왔을 때 넌 그저 그분을 믿었던 거고 이제 그 손자가 널 믿고 있는 거지. 유진은 어머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말순 할머니를 도왔을 때 그것은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 선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가끔은 인생에서 큰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 이게 내게 그런 때일지도 모르지.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두바이행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두려움 때문에 피해야 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의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자신의 가치와 선택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진은 가방에서 한지훈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씨. 정유진입니다. 제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새 유니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의 우아한 베이지색 유니폼과 빨간 모자.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모자를 썼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2달 전 그녀는 이 공항에서 해고된 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유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어, 문화, 업무 방식,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유진 승무원님, 준비되셨나요? 훈련 담당자의 부름에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첫 비행 날이었습니다. 런던행 비행편.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유진은 멀리서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기장 유니폼을 입은 그는 다른 승무원들과 대화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첫 비행 긴장되시나요? 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유진 씨가 우리 회사에 오신다고 했을 때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한 기장님께도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죠. 유진 씨 같은 분이 우리 팀에 오셔서. 두 사람은 나란히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막 떠오른 아침 햇살이 공항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유진의 새 유니폼이 빛났습니다. 이륙 준비됐습니다. 한지훈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륙 준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탑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밝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승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라는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두바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간 비행기는 점점 작아지며 하늘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누군가는 한순간을 기억했고 그 순간이 다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후 두바이의 여름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유진은 공항 근처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발코니에 앉아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화려한 고층 빌딩들과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다음 주에 서울 오는 비행 스케줄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날짜 알려줄래?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서울행 비행 일정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시며 유진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언어의 장벽, 다른 문화, 낯선 환경, 특히 영어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영어 공부를 하고 두바이의 문화와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들을 위한 그녀의 진심 어린 서비스는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힘이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유진의 모습은 6개월 전과 달랐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차 있었고 어깨에는 당당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능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유진은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에서 일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비행한 동료들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진, 축하해. 6개월 근무 기념이야. 사라라는 영국 출신 승무원이 작은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에 유진은 쑥스러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내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지난주 그 까다로운 VIP 승객도 내가 있어서 잘 대응할 수 있었잖아.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주 일은 그녀에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중동의 유명 사업가가 탑승했는데 까다로운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모든 요청을 처리했고 결국 그 승객으로부터 특별한 감사 메시지까지 받았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런던행 비행이었습니다. 한지훈 기장이 브리핑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런던 날씨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7시간 20분 예상됩니다. 유진은 한지훈의 설명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들은 종종 같은 비행편을 담당했고 그때마다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사람, 동료라는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한지훈이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6개월 축하합니다. 정승무원. 그의 공식적인 말투에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이렇게 예의를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장님. 다음 주 서울 비행 스케줄 받으셨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수 있어서 기대돼요.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 서울에서 할머니 생신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 해서요. 할머니가 자주 유진 씨 이야기를 하세요.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요? 꼭 가고 싶어요. 할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한지훈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런던행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진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서비스는 많은 승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비행 중반 그녀는 문득 6개월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가방을 찾아주다가 해고당했던 그 순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였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유진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한 승객에게 물었습니다. 그 승객은 노트북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최미라 사장이었습니다. 그녀를 해고했던 바로 그 사람. 물 한 잔 부탁합니다. 최미라는 유진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침착하게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전문적인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물을 건네고 돌아서려는 순간 최미라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잠시만요. 유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혹시 정유진 승무원 아닌가요?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미라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군요. 네, 6개월 전부터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치유되었고 그녀는 이제 더 나은 곳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 즐겁게 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유진은 전문적인 미소를 유지한 채 다른 승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갤리긴의 주방에서 유진은 잠시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최미라를 다시 만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녀는 놀랍게도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한지훈이 갤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진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예전에 저를 해고했던 사장님이 오늘 비행기에 타셨네요. 한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그분이 저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있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많이 성장하셨어요. 유진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이 끝나갈 무렵 최미라가 유진을 불렀습니다. 정유진 승무원. 유진은 침착하게 다가갔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미라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오늘 서비스가 정말 좋았어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는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나 봐요. 유진은 그 말이 칭찬인지 비꼬민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 어린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되셨길 바랍니다. 최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그녀의 눈에서 희미한 인정의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승객들이 모두 하기하고 객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유진은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한지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장님도요. 안전하게 착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런던에서 하루 묵고 가는데 저녁 식사 같이 할래요? 팀 전체가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이요. 유진은 살짝 놀랐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네, 좋아요. 런던의 작은 레스토랑,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유진과 한지훈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가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유진 씨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었을 때 정말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지훈의 말에 유진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항공사의 모습이 있어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승객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요. 유진 씨가 할머니를 위해 했던 일은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그런 서비스였어요. 유진은 그의 말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규정만 따르려 할 때 유진 씨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비행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진은 한지훈에게 더 깊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지적이면서도 따뜻했고 전문가로서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다음 주 할머니 생신에 꼭 오세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꼭 갈게요. 선물도 준비해야겠어요. 선물은 필요 없어요. 유진 씨가 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유진은 와인잔을 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의 6개월,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한지훈도 잔을 들어 그녀의 장과 부딪혔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런던에 비가 내리는 밤, 두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히 무언가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은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공항을 걸으며 그녀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해고되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떠났던 그날과 달리 오늘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공항을 가로질렀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도착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많이 달라 보인다. 더 자신감 있어 보여. 어머니의 말에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배웠어요, 엄마.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유진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생활, 새 직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한지훈과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할머니 생신에 가기로 했어.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인연이구나. 그 할머니와 손잡은. 네, 정말 운명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해고당해서 너무 슬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그런 거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보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이지. 집에 도착한 유진은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익숙한 풍경이 이제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한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했나요? 모레 할머니 댁에서 뵙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녀는 이 도시를 슬픔과 좌절감을 안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새로운 빛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은 이제 그 진리를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유진은 말순 할머니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가져온 특별한 차 세트였습니다.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훈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유진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늑한 아파트 거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말순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유진이 인사하자 말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유진 아가씨. 정말 왔구나.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6개월 전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잘 지냈니? 우리 지훈이가 항상 내 이야기를 해. 할머니가 찾은 보물이라고. 유진은 쑥스러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지훈도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유진도 그 웃음에 함께했습니다. 왠지 이 공간이, 이 사람들이 오랜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계속해서 유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지훈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도 공유했습니다. 한지훈은 쑥스러워하면서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해주셔도. 왜? 우리 지훈이가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데. 유진 아가씨도 알아야지. 유진은 이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식사 후 한지훈이 유진을 발코니로 초대했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좋아하세요. 유진 씨가 오셔서 저도 정말 기뻐요. 할머님을 다시 뵙게 되어서요. 두 사람은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 씨,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네, 전화로 처음 연락 주셨을 때요. 한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처음이요.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처음이요? 사실 할머니의 가방을 찾아주던 그날 제가 그 비행기에 있었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비즈니스석 맨 뒷자리에 있었어요. 유진 씨가 할머니를 도와주는 모습을 처음부터 지켜봤어요. 모두가 규정만 이야기할 때 유진 씨 혼자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모습이 한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특별하다고. 유진의 마음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한지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진 씨가 먼저 회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지훈은 처음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발코니로 말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해? 케이크 자를 시간이야. 두 사람은 서둘러 손을 놓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참 유진 아가씨. 이거 줄게.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님? 열어봐. 유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우리 집안의 행운의 반지야. 내가 결혼할 때 어머니에게 받았고 우리 며느리가 결혼할 때 줬지. 그리고 이제 내게 주는 거야. 유진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님, 저는 말 안 해도 다 알아. 너희 둘 사이에 뭐가 있는지. 늙었다고 눈이 안 보이는 줄 알아? 한지훈은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할머니. 말순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내게 소중한 가방을, 우리 가족의 전통을 지켜줬어. 이젠 내가 내게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님. 그날 밤 유진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신비로운 여정이라고. 작은 선택, 작은 순간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6개월 전 그녀는 단지 할머니의 가방을 찾아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삶,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가족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닌 승객으로. 한지훈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공항에서 오랫동안 말순 할머니를 안아드리고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곧 또 볼게요, 할머님. 그래, 내 손자 잘 부탁해. 비행기가 이륙하며 유진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그녀는 이 도시를 떠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솟아올랐고 그들의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유진은 이제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순간을 기억했고 그 순간이 다른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인생들과 이어져 끝없는 인연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